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보는 라디오 시작은 역시 그래도 우리가 100년 전쟁이었으니까 그래도 신의 행적을 한번 시작하자. 네. 그 한마디로 역사의 후한무치에 대해서 그 후한무치를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할 말을 한다고 하시면 내가 볼 때 할 말 한다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될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죠 뭐. 아, 네. 그거 뭐 좋은 일이라고 붙겠어요. 아니 왜? 왜?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노다지 뿌리고 다니면은. 예, 그래도 뭐 또 거기 또 유력한 친일파들이 많으니까. 아, 네. 바지 사장으로 앉혔는데 나 바지 아니야라고. 예. 조선일보를 인수하면서 그렇죠. 그 전까지 갖고 있었던 민족지로서의 진보지로서의 조선일보 사주가 된 거군요. 그 와중에 조선일보 인수할 기회가 뜻밖에도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런 거 이게 다예요. 아,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를 도와줬다라는 사실이 기록된 게 이게 다라는 얘기입니까? 학기만 씌우면 인재 육성이고 민족 교육이래요. 그것도 사업인데, 그죠? 예. 그렇죠. 행적은 이례적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직책은 뭐죠? 상설적이죠? 아, 네. 구조적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라우치죠? 예, 잘 아시네요. 제가 일본에 약간 읽거든요. 예. 배영. 이게 뒤로 하는 수영 말고. 네네. 예, 배영. 예. 수영대회가 아닙니다. 네네. 예. 그래서 많은 조선인들 끌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께 직접적으로 그 행적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네. 예, 표만 봐가지고는 그냥 횟수로 보여드린 거예요. 빈도수.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이 모자 보셨죠? 지난주에는 일제시대의 그 신사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중절모를 썼고요. 오늘은 일제시대의 그 밀정이라던가 고등교 형사 역으로 나온 사람들이 나오면은 이렇게 쓰는 이런 모자. 예. 일본어로 도리구찌라고 합니다. 도리는 새란 뜻이고 구찌는 입이거든요. 새부리처럼 생겼죠? 그리고 영어로는 헌팅캡이라고 하죠. 그 짭이 비슷하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오늘도 우리 그 역사의 길라잡이죠. 100년 전쟁을 안내해 주시는 박한영 선생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그 방응모가 조선일보를 인수하자마자 또 인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친일 행위를 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 와중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그 1936년에 예. 베를린 올림픽에서 그 마라톤 우승을 한 손기정 기대의 손이었는데 그때 이름으로는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는 그걸 예고를 했었습니다. 오늘 시작을. 예, 잘 알다시피 그 동아일보하고 조선중앙일보는 네.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정간 또는 폐간을 당하잖아요. 네. 사실 조선중앙일보는 이런 사실은 스스로 이제 자진 폐간해버리죠. 조선중앙일보 몽양 여운현 선생이 네네. 사장으로 계셨던. 네. 근데 이상하게도 조선일보가 이때 어땠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동아일보 얘기만 많이 나오고 네. 조선일보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때 뭐냐면 조선일보가 어떤 태도를 가졌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동아일보가 조선은 사실 그 민족지로 가자면 경쟁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 뭐냐 조선일보는
묘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발전 자축회를 개최합니다. 네. 한마디로 하면 사세 확정의 기회를 가졌죠. 동아일보 완전히 위축돼 있고 네. 조선중앙은 자진 휴관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해서 뭐냐면 전선지국, 전조선 지국 순회에 났습니다. 방모가. 네. 그렇게 해서 뭐냐면 자비로 강연회하고 이 좌담회까지 개최를 했어요. 이럴 때 경쟁지가 주춤한 사이에 차세를 확장시켜보자. 상당히 그 사업가로서 그 냉정한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군요. 예. 그러니까 그 쉽게 이게 이제 자본의 그런 그 속성이기도 하지만 남의 초상집에서 그걸 기회로 삼아서 자기 잔치로 삼는 그런. 네, 네. 그래서 일제 보고에 따르면 네. 이 37년 2월 달에 네. 원산에서 뭐냐면 이제 방모가 순회 강연했는데 네. 그래서 봉변을 당한 보고가 나와요. 봉변을 당해요? 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보고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조선일보는 네. 방모 이야기죠. 네. 다른 어떤 신문도 따라오지 못하는 확고한 신념으로 네. 비국민적 행위, 이게 다른 말로 반일 행위란 뜻이에요. 네. 비국민적 행위를 단연 배격하여 네. 끝까지 조선일보가 일보사가 이미 정해놓은 방침에 한 뜻으로 매진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비국민적 행위란 것은 뭐죠? 일장기 말소 사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않겠다. 예. 예. 얼마나 열받겠어요. 참석자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참석자들이 뭐냐면 탁자를 두드리고 마침내 뭐냐면 완력을 썼다는 게 뭐가 중복단지까지 갈 뻔했나 봐요. 그러니까 방응모 같은 경우는 그 식민지 조선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를 일본 사람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국민, 즉 요즘으로 따지면은 종국몰이 하면서 이런 거 하면은 우리 충성스러운 신하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겠군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방응모의 그 국민다운 그야말로 행적을 보면은 또 그러면 제가 이제 국민당 행적으로 보자면 이제 이때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본 대일본 국민입니다. 1937년 7월 달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되면 방어모가 더 본격적으로 치는 행위를 해요. 국민적 행위를 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역시 또 민족문제연구소가 또 이 발굴한 정보 보고가 있어요. 이걸 보면 방응모의 언론관이 뭐냐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연구소가 공개도 했었어요. 물론 첩보입니다. 일본의 정보 경찰 보고 자료인데 1937년 7월 11일에 열린 조선일보 간부회의. 그러니까 7월 7일 날 중일전쟁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나흘 뒤죠. 그때 조선일보 간부에서 이제 그 당시 조선일보 주필은 서춘입니다. 그때 스카우트 해왔던 동아일보. 서춘. 이 사람이 주필이 뭐냐? 이 사람이 먼저 친일에 앞장서요. 지금 조선일보에는 일본군, 중국군, 장객석시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건 안 맞다는 거예요. 이제 뭐냐? 일본군은 아군으로 또는 황군으로, 중국군은 중국을 진화로, 진화는 중국을 낮추는 말이에요. 진화. 장객석 시에서는 시를 빼라. 이렇게 해서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 논설을 쓸 것을 주장합니다. 서춘. 이렇게 해서 뭐냐면 하니까 편집국장하고 그다음에 영어국장, 즉 편집국장 김형원하고 영어국장 김광수가 적극 반대합니다. 이 사람 민족주의계예요. 근데 이때 방모회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뭘 물어보면 느닷없이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동아일보가 이미 몇십만 원의 손해를 받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정관 휴관 등에도 손해본다. 또 산업운동 때처럼 신문이 민중을 지도할 수 없다. 신문은 그런 민중에 대한 지도 역할을 포기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춘 입장을 지지했어요. 그렇군요. 이 첩보에서 이제 그 위에 평가가 나와요. 정보 보고에. 이후에 조선일보 지면은 국민적 입장으로 변했다는 조선총독부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조선일보의 안팎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집 방식이 변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런 조선일보 지면의 변화와 함께 방응모는 실제 자기가 솔솔수보해서 친일 행각에 더욱더 나서게 된 거죠. 방응모가 조선일보를 인수한 지 만 4년 이제 되던 바로 1937년에 조선일보의 국민적 논조, 즉 친일 논조가 확립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신문사 내에서의 아주 비밀스러운 회의에서 논조가 바뀌었죠. 근데 방응모는 아예 적극적 친일 행위를 나서지 않습니까?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 신호가 1947년 7월 29일 경성군사후원연맹의 위원으로 방응모가 직접 나서잖아요. 경성군사후원연맹. 이건 어떤 거죠? 이것은 바로 이제 황군. 이제 황군의 황군에 대한 원호. 상위군임이 유가족에 대한 부족.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응소군인, 즉 징집이나 징집에 응하는 거나 지원병에 응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그 군인과 그 군인, 지원병 가족에 대한 부조, 이런 것들 목적으로 조직된 철저한 친일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을 후원하기 위한 단체라고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은. 예. 그 외에 1937년도 8월 16일 애국 금차회 발기인으로, 그러니까 경성 군사후원연맹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네네. 바로 거의 동시에 애국 금차회 발기, 보름 만에 애국 금차회, 이건 뭡니까? 쉽게 하면 애국 금체회라고도 하는데 애국 금비녀회예요. 한번 제가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맞다. 예, 전쟁이 나니까 이제 우리 고급 친일파의 주로 이제 수작자 부인들이죠. 네. 아주 들을 중심으로 한 수계급 친일파의 부인들이 시국이라 한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우리가 소설습을해서 황군에게 국방 헌납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네들끼리 뭡니까? 금비녀 모으기 운동해요.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금모으기 운동의 원조가 기분 나쁘게 여기 있었군요. 이렇게 해서 금을 모아서 조선군 용산에 있는 조선군 사령부에다 헌납하죠. 네. 그리고 이때 이것을 그림을 그렸던 것이 이당 김은호의 금체복납도 또는 금차복납도고 이것이 최초의 친일 그림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돼. 운보 김기창의 그 스승이었고 논계영정이라던가 하는 그런 그렇죠. 예, 네. 그런 거에 원형을 제공한 그럼 이당 김은호 친일 미술가 그랬군요. 예. 그러고 나서는 뭐 워낙 많으니까 또 많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 생략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거 하려면 이거 뭐냐면 그 행정만 쭉 읽는데도 아시겠지만 방송 공회예요. 그렇습니다. 물 많이 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쭉 1년에 시국 강연, 전국 순회 시국 강연 하게 되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 이 1938년에 들어가면 이제 조선에서 지원병제가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일본 본토에는 일본인들만 군인으로 징집이 됐는데. 왜냐, 멤버십 카드가 없잖아요, 우리는. 멤버십 카드가 없었는데. 노예가 군대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 자유민만이 병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도 노예들은 감히 니들이 무슨 사람이 아니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먼저 조선에도 특별히 육군 특별지원병 한다. 이게 중일전쟁이 일어나니까 육군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모자라니까. 육군 특별지원병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일본. 이렇게 되니까 방어모가 또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 1938년 2월 9일 날 조선인 지원병제 실시를 축하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지원병제도 제정 축하회 발기를 참여합니다. 2월 9일. 이렇게 해서 계속 하면 1년의 활동들이 한편은 언론의 어떤 그 대표성을 가지고 사회 유지자로서 지원병 동료 활동에 나서는 겁니다. 이렇게 지원병 동료 활동에 나서게 되면서 뭐냐면 우리가 아까 했던 이제 드디어 뭘 거죠. 그러면 쭉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충돌한 게 뭐냐면 중일 전쟁을 쭉 하면서 나가니까 누구냐 영국이나 미국이 자극을 줬겠죠. 이렇게 하니까 뭐죠? 일본에서 뭐죠? 영미경멸이라는 구호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영미격멸. 우선은 중국에서 제일 큰 이익은 뭐예요? 영국이잖아요. 왜 그때 버마가 붙어 있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게 하면서 배영국민대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9년도입니다. 우리가 많이 건너뛴 거죠. 됩니다. 자, 그런데 이 39년 건너뛰기 전에 이 지원병 독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모 개인의 행위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바로 이런 지원병 독려 활동에 나올 때 1938년 6월 10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여기에 맞춰서 방모가 했던 행동을 뒷받침하는 사설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문에 꽂힌 사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보자. 읽어볼게요. 한국 시민된 사람으로 그 누가 감사치 아니하랴. 다만 오늘이 개소식을 당하야. 특별히 이번에 엄선으로 선발된 지원 병사들은 이와 같은 중대하고 심원한 의의를 가진 제도를 특별히 실시하는 최기에 있어서 제1차 훈련생인 만치 그 책임이 중차대한 것이다. 온갖 미사여구는 다. 이게 한마디로 오늘이 개소식이라는 것은 뭐냐, 태능에 육군 지원병 특별훈련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육군사관학교가 있는 그 태능 맞습니까? 그렇죠. 그 터예요. 그 터니까. 거기에 조선은 이제 지원병이 계속 들어가면서 개소식 하니까 여기에 맞춰 조선일보가 특별하게 사설을 낸 거예요. 근데 뭐죠? 이것은 방어의 시기에 뭐죠? 지원병 동료 활동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 사주나 신문이나 짝짝꿍이었다는 이 사실이 있죠. 그렇군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조선일보와 방어모는 별개의 조직이 아니라고 알 수가 있죠. 개인의 친일의 그런 그 행적과 조선일보
네. 예, 신문의 친일 행적이 괴를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그럼요. 거군요. 예. 네. 예, 그런 속에서 우리가 배영 동지에 같이 아까 수영이 아니라 네. 느닷없이 방어무가 영국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배영 국민대회라든지 이런 걸 열잖아요.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배영. 예. 영국을 배격하자. 뭐 예,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이 친일 유린 단체까지 또 또 하나가 조금 했다고. 네.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그 우리가 아는 조선유도연합회라고 있어요. 유도연합회는 업어치기 하는 유도가 네, 아니라 자꾸 우리가 한자를 안 쓰다 보니까 배영동지회라든지 배영국민대회라든지 조선유도연합회 할 때 이게 좀 스포츠가 아니고 네, 스포츠가 좀 아니라 더 친일단체, 친일 행사예요. 이 유도는 유교할 때 유도라는 그렇죠. 거죠. 네. 전국적인 최대 규모의 유교 친일단체 거기에 평영까지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1940년 1월 달의 일입니다. 1940년 1월. 1월 1940년 뭐가 기억나죠? 이 조선동화가 1940년이면은 뭐죠? 진짜? 8월 달에 40년 8월? 조선동화가 아주 운명적인 폐간. 네네네네. 바로 1940년 8월 10일자로 폐간되잖아요. 그렇군요. 제가 사실 앞에서 길게 얘기해야 될 이유가 있지만 네. 그래도 많이 생략했지만 아마 보고 들으신 분 아실 거예요. 1940년 8일자로 동아조선이 폐간되는데 그래서 그 폐간된 거를 뭐라고 가지고 배웠어요? 그 민족지에 대한 탄압이다. 교과서에서 그렇게 나왔죠. 그렇죠. 예. 그리고 동아조선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자기들은 그래서 민족지다. 예. 탄압받지 않았느냐. 네,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쭉 했던 행적만 보더라도 폐간을 하긴 뭐예요? 모범상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시국 언론 창달에 모범상을 줘야 되는데 폐간이 됐다는 것이 그게 문제잖아요. 네. 납득이 안 가는 일이잖아요. 뭔가 그런 떡고물을 줬어야 되는데.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하면,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40년이 되게 물자 부족이 시작됩니다. 전쟁을 치르느라 물자 부족.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으로 나가기 직전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물자 부족도 있지만 두 번째로 언론 통제를 하는데 앵무새가 여러 마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세 마리 앵무새는 시끄러워요. 그냥 한 마리면 돼요. 총독부 기관지가 있는데. 네, 그렇죠. 그 다음에 1도 1기관지에서 지방신문 다 없애고. 이런 것들에 연관되었고, 그 다음에 돈도 듬뿍 줬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요. 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볼 때, 그걸 떠나서라도 그럼 좋다. 네. 민족지로서 폐간당했다면 1940년에 방어무 행적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 그 방어무 행적 한번 보십시오. 볼까요? 예. 1940년 2월 10일 조선일보사 주최로 황기 2600년 기념 대강연회를 개최하여 네. 조선군 참모 기타 순조 소좌 소령이죠, 지금. 예, 지금의 소령인데 조선군 참모군요. 예. 진화사병과 국민의 각오라는 제목으로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전무이사 정교원이 국민정신 총동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자, 이것은 1940년 2월 10일 조선일보사가 주최한 거예요. 네, 친일 조선일보사. 행사를. 네. 예. 그리고 10월 16일 그 폐간됐을 때 예. 폐간되고 두 달 있다가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을 개편하여 만든 전시 최대의 관변 통제기구인 국민총력 조선연맹의 참사로 선출이 됐네요. 그건 방어무죠. 방문해요. 뭐가 도대체 민족 언론이 그 탄압을 했단 말입니까? 조선 국민총력 조선연맹 참사로 응모한 게 아니라 선출. 그렇죠. 예. 예. 한마디로 국민총력 조선연맹은 외조심은 시국 방공 민방위 본부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거기에 전시에. 참사. 예. 한마디로 하면 국체의 본의에 기초하여. 네. 예. 그다음 천황제에 기초해서 내선일체의 내시를 기하고 그다음에 각각 지역에서 멸사본공의 정성을 다하여서 온몸으로 국방국가 체제, 우리 요즘 총력 안보 체제의 완성과 동아 신질서 건설에 매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렇군요. 최고의 전시 총동 기구의 핵심 간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조선일보가 폐간되면은 그 수입이 엄청 줄었을 텐데요. 저는 가슴은 쓰라리 떠봐요. 가슴은 쓰라리. 이렇게까지 친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근데 사업가잖아요. 저는 이 1년 안에서 무대책이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바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조광이 뜨는 겁니다. 예. 친일 잡지 조광. 이 8월 달에, 40년 8월 달에 이 폐간이 되잖아요. 네네. 되는데 이미 40년 1월 달에 보게 되면 1월 달에 조선일보사 임시중력회의에서 예, 중요회의가 됐어요. 네. 그게 뭐냐면 조선일보사 출판부를 그 신문사 내에 출판부를 독립하고 그다음에 해산시켰어. 예. 출판부를 독립해서 해산시켰어. 네.
주식회사 조광사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아, 발전적 해체군요. 그렇죠. 네. 조광은 1935년에 창간되었어요. 네. 조광은 1935년에 창간됐는데 이 창간된 잡지를 이제 뭐죠? 조선일보사 또는 조선일보의 부속 기관이 아니라 암에 독립시켜서 조광사를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 잡지로서 전막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열사를 만들었다. 예. 이미 조선일보가 폐간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 대책을 마련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뭐 언지를 받았겠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3월 달이 되면 조광사라고 조선일보사 출판부는 이제 완전히 조광사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조광의 제작 겸 발행인으로 박모가 취임하게 되고, 네, 그래서 41년 9월 때는 편집 겸 발행해서 완전히 자기가 조선일보는 없어졌지만 조광의 책임자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월간조선의 뿌리 조광. 그렇죠. 네. 그 뿌리는 친일로부터 시작해왔고. 그럼 조선일보사는 일단 없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없어졌지만, 부자를 망해도 3년 먹을 게, 10년 먹을 거예요. 3년이 네. 아니고. 네. 하듯이, 조선일보사는 이제 먼저 신문을 털고 간 거죠. 네. 잡지로 따로 하나 독립시켜놓고, 이 조선일보사는 뭐냐면, 동방흥업 주식회사라는 기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방모의 주특기가 금캐는거 말고 지난번에 봤죠. 30년대 토지 개량, 네네네. 또 조림사업 이런 게 있잖아요. 간척 사업도 하고. 건축물 임대사업. 이것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변신해 갑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삽질하는 회사로 네, 이런 같다는 얘기인데 동방흥업 주식회사로 상호를 바꾸고 거기 사장되고 이후에도 보자. 민족 언론인이 민족 언론을 빼앗기고도 친일을 계속하는. 그러게요. 민족 언론인이 그래요. 조선일보 말대로 하자면 우리 민족 언론이야. 민족 언론인데 그래서 폐간당해서 그래서 우리 민족 언론인께서 계속 친일을 하셨어.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런 속에서 뭐냐면 이제 임전대책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채권 가두 유역되는 일이 또 이어져요. 더 기가 막힌 코미디예요. 그렇군요. 계속 좀 얘기를 해볼까요? 보면 이제 폐간된 이듬해. 저 같은 병나서 들어 누웠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드문불출하게 조선총독부 쪽으로는 오줌도 안 둘 거예요. 오줌만 누고 그냥 아무튼요.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근데 뭡니까? 바로 1941년 8월 달에 임전대책협의회 딱 1년 만에 만든 임전대책협의회. 벌써 이름이 임전대책협의회 아주 전투적입니다. 준비어 맞죠. 이건 뭐냐면 전시체제에서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시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국 시민이 되어서 전쟁에 철저하게 임무를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만든 임전대책협의회예요. 그렇군요. 계속할까요? 같은 해 9월 7일 임전대책협력회, 임전대책협의회가 이름을 바꾼 건데 일제 전쟁 비용 조달을 목적으로 1원짜리 애국 채권을 판매하기 위해 진행한 채권 봉공대에 종로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이 판매 운동을 했고요. 9월 11일 임전대책협력회와 흥하보국단 설립준비위원회를 통합하여 전시체제기 최대의 민간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을 조직할 때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10월 22일 조선임전보국단이 결성될 때 이사를 맡았고 또 42년 5월 국민총력 조선연맹 사무국 선전부 위원으로 활동했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41년이 되니까 폐간된 지 1년 만에 임전대책협의회는 사실은 굉장히 큰 기구예요. 조선인들을 전부 다 모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유력자들을. 그게 친일단체를 최대 규모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 임전대책협의회가 그 다음에 뭐냐면 임전대책협력회로 변화가 돼요. 근데 이제 전시채권, 전쟁 비용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이 조달해야 되니까 뭐예요? 애국 채권을 팔아야 되는데 항상 사회의 존경받는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1원짜리 가장 이제 일반인들 길에서 살려면 싸야 되잖아요. 요즘 같은 1,000원짜리 채권 사듯이. 1원짜리 채권, 다른 말로 꼬마 채권이라고 했는데 이 애국 채권을 가도에서 파는 거예요. 그래도 서울시내 1원이면 적은 돈 아닌데. 10,000원이죠. 그렇게 해서 할 때 방문은 종로대. 종로에 배치된 거죠. 종로에 배치돼서 채권 사세요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고 이렇게 되고 이것이 기반이 돼서 임전보국단이 만들어져요. 이 임전보국단을 완전히 해소하면서 확대 재편해서 철저한 통제기구로 만든 게 1942년 5월달에 만들어진 국민총력 조선연맹이에요. 그건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의
발전적 해소이기도 하지만 이런 외곽의 조선 조직을 흡수시켜내는 거죠. 여기에 뭐냐면 선전부위원. 왜 선전부위원입니까? 언론사를 그렇죠.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신문은 사라졌지만 뭐가 남았어요? 신문은 사라졌지만 이름은 있죠. 아니, 잡지가 잡지는 있고.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럼 잡지는 뭘 해야 됩니까? 잡지가 민족 언론이라면. 잡지가 항의를 해야죠, 그러면. 근데 왜냐 조광이 못다한 조선일보의 친일을 계속하게 되고 여기에 방문은 권돈이나 흔히 말하는 발행인이 쓰잖아요. 발행인 발언을 통해서 오히려 글까지 써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것만 우리가 발췌해서 읽어볼까요? 방무가 쓴 글. 방무가 쓴. 1937년 7월 7일 노구교상의 일발 총성은 동양 영혼의 평화를 울리는 효정의 프롤로그였다. 새벽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노구교라는 것은 노구교 사건을 일으켜서 중국전쟁이 시작했잖아요. 중국 침략이죠. 거기서 일어났던 총성 이 얘기거든요. 중심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금년 7월 7일부터 사변 3주전을 맞이하게 되는 이때에 있어서 먼저 우리는 이 성전으로 희생된 황군 장병의 영령을 위해 명복을 길이 기원하거니와 1894-95년의 일청전쟁과 1904-5년의 일로 전역에서 승전하 그 패기가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에 있어서는 만주건국 진화사변으로 인한 신동아 질서의 건설로서 일본은 완전히 동양의 맹주가 되었으니 이는 오로지 강직한 일본 정신의 발로일 것이다. 만세 일개의 황통을 이의없인 세계 무비의 깨끗하옵신 역사를 가진 우리 일본 황실의 번영이 이처럼 날로 점앙하는 것은 점처럼 높아지고 있어요. 위로 성명하옵신 천황폐하를 모시옵고 아래로 국민이 일치단결 국군의 번영을 꾀한 때문일 것이다. 이제 신국민정부가 그 새로운 기폭을 중외에 날리는 이때에 있어서 우리 총후 국민은 더욱 노력하여 이 성전의 성과가 완수되기까지 은인자중 멸사봉공의 희생적 정신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건 1940년 7월 달에 조광에 나온 권두원이에요. 권두원인데 한마디 하면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일본의 침략전쟁이잖아요. 동아시아 침략인데 그것은 뭐냐 동아 신질서와 동양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뭐냐면 성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 조선인들도 멸사분공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1940년에 지금부터 좀 앞선 시기긴 하지만 40년 같은 시기죠. 같은 시기요. 조광 이제 10월호에 보면 시정 30주년을 맞음.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910년에 이제 우리가 마고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잖아요. 시정 30주년.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좀 고약해서 그냥 뭐 몇 가지 이렇게 우리가 발췌한 부분만 소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특히 미나미 총독의 내선 일체 정책의 강화는 이 원리를 완전히 구현시켜서 민족 융합의 잇아적 경지로 맥진하고 있다. 모두 언응위의 소치이거니와 이것은 또한 팔괭이루의 대건국 정신의 발로이며 그 표현이다. 언응위가 뭔가요? 언응위 소치이거니와 이것은 또한 팔괭이루의 대건국 정신의 발로이며 그 표현이다. 언응이라고 해서 크게 위험을 떨쳤다는 거죠. 그렇군요. 동아의 신질서 건설은 곧 제국의 백년대계인 동시에 전 동아의 백년대계요. 또 그 공존 공영의 최선책이다. 모든 장애물을 완전히 격파하고 동아 백년의 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는 국내 체제의 정비가 당면의 급선무이다. 그런데 국내 체제 정비의 안목은 결국 이 전환기에 처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일억 진심으로써 이 역사적 사명을 다하게 하려는 것이요. 또 국민으로 하여금 역사적 사명을 다하게 하는 길은 오직 만민 익찬의 실을 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런 내용이 이런 게 제가 뭐 계속 글을 소개하는 것이 좀 지루하긴 하지만 이렇게 소개하려면 친일을 했다고 할 때 그 표현의 강도가 어떤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 일사재생. 일사재생. 한 번 죽어서 거듭난다.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죽는 게 곧 사는 거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1940년 11월 달 바로 이제 한 달 뒤죠. 역시 또 사장 방모 기명으로 나온 권돈이 있어요. 이건 또 조광 창할 5주년 기념사예요. 기념사. 조광 5주년을 어떻게 기념하는가 한번 봅시다. 본지는 금 11월로 창간 만 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중략
1937년 7월에는 동아 신질서 건설을 목표로 하는 세계적 대사건 일지 분쟁이 발단되었고, 일지 분쟁이 중일 전쟁이죠. 그렇죠. 예. 1939년 9월에는 분쟁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침략을. 예. 그래요. 39년 9월에는 독일의 구주 신질서 건설 사업인 제2차 구주 대전쟁이 구라파 전쟁이죠. 예, 발발되어 세계 신질서 건설은 지금 일본, 독일, 이탈리아 3국에 의하여 용감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세 나라 파시즘 국가가 지금 새로운 뭐냐면 신질서를 건설한다는 겁니다. 중략. 예. 그런데 이제 5년 전이나 3년 전과 같이 세계의 동향은 애매한 것이 아니고 아주 확연해졌습니다. 예, 중요해요. 예. 제국은 독일, 이탈리아와 손을 잡고 세계 신질서 건설에 참획하고 있습니다. 참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진화에서 사변이 발발한 이래 우리는 시국 인식 철저화에도 미력을 다했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국민에 대한 그게 나와요. 국민된 자로서는 누구나 실로 최후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최후의 각오하라는 겁니다. 예, 안 될 때를 당하였습니다. 안으로는 신체제 확립, 밖으로는 혁신 외교 정책을 감행하여 하루바삐 동아 신질서 건설을 완성시켜서 세계의 신질서를 건설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세계 영구 평화를 기획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말이 나와요. 조강의 성격이 오고 이 시기에 친일파가 어떤 성격이냐면 그 다음에 나온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근데 조강 일정의 문화를 표방했죠. 언론이니까. 그래서 새 문화는 종래의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지향하고 전체주의 방향으로 향해 다름치지도 운명이 결정됐다. 파시즘으로 가게 됐다. 세계 운명. 우리는 이 국책과 이 신문화 정책 노선에 따라서 시국을 인식시키고 조선 문화 향상도 여기로 향상의 일단으로 된다. 뭐죠? 지금 조선을 파시즘으로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파시즘의 나팔수가 되겠다는 그런 얘기군요. 조선일보, 조강은 뭐죠? 방문은 파시스트예요. 이것이 정확하면 그러니까 친일할 땐 반민족 행위자로 보시면 안 되고 전 세계에서 그때 악의 축이었던 바로 파시스트의 질서를 옹호하고 수호하고 그것을 조선에 확립시키자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갖겠다는 거예요. 이게 파쇼의 기원이 이제 고대 로마 군들이 창을 이렇게 세워놨던 여기서 나온 말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권력 집중이라는 뜻인데 이탈리아가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그 파시즘을 주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만 더 파시즘 문제는 우리가 왜냐하면 자꾸 실발 반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파시즘 그런 히틀러 유럽에서 어떻게 됩니까? 처벌 엄격하죠. 그 얘기를 입에 꺼내는 순간 반사적인 범죄로.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만 더 볼게요. 파시즘 관련됐어요. 이 보면 1940년 11월 달에 사설이 있어요. 일독일, 일본, 독일, 이탈리아 삼국 동맹에 대해서 조강이 어떤 입장을 표현하는가 한번 볼까요? 1940년 9월 27일 일본, 독일, 이탈리아 삼국은 세계 질서 건설을 공동 이념으로 하는 역사적 동맹 조약을 체결했다. 중략. 이제 신질서 건설을 목표로 하는 신흥 국가들은 서양에 있어서는 힐압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일본에 있어서는 일본 고유의 정신, 즉 조국 정신인 8갱1호의 사상으로 건국이란 뜻이에요. 건국한 정신인 8갱1호의 사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모두가 전세가 천왕의 집이다, 땅이다. 일본의 8갱1호 정신의 복귀와 서양의 힐압 이전 사상의 복귀는 곧 전체주의적 사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전체주의 사상 돌아가야 된다. 또 이것은 세계 신질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다음 금후 국제 정세가 여하히 변하고 또 어떠한 난국에 처하더라도 거국일치 1억 일심이 되어 이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삼국 동맹의 성립을 경하하는 동시에 국민의 중대 각오를 간절히 절망하는 바이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방문화 조강이 어떤 성격인지 아셨을 거예요. 민족 반역자라 세계의 반역자죠. 세계의 그렇습니다. 반동이에요. 반동 파시스트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게 유럽의 뉘른베르크의 그 전범 재판에 가장 큰 거죠. 언론은 또 그렇죠. 거기 있었으면 분명히 방모도 기소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속에서 그러면 이 방모나 지금 요즘 조중동은 미국이 조국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시 그럼 이 조광이나 방응모는 영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이걸 한번 보겠어요.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그러나 이게 잡음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요걸 읽어볼까요? 그거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여기에 잡음이 있다. 그 잡음이 영국과 미국인 거예요.
제국의 동아 신질서 건설의 진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고의로 이것을 이해치 않으려는 국가군이 있다.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군이 그것이요. 예. 민주주의 국가가 나쁘대. 그 중심이 영국, 미국이다. 영국과 민주주의하는 영국과 미국이 악의 축 이것이에요. 그렇군요. 중략, 동아 공영권이 날로 진전함에 불구하고 그 완성은 아직 장래에 속하는 일이다. 우리는 천리길을 지금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방하다. 우리는 물심양부면에서 오히려 전쟁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하고 만반 준비를 다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영미와 최후의 결전하자는 얘기예요. 민주주의와 최후의 결전에서 파시즘을 승리하자는 얘기죠. 민주주의를 악의 축으로 악으로 지금 규정을 한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렇게 하면서 결국 뭐냐 그러면 조선이 가져야 될 사명이 있겠죠. 네. 그 조선이 가져야 될 사명을 또 바로 1941년 11월 바로 그 다음 달 호죠. 1941년 11월. 예. 11월 호에 시정 31주년 권도원에 또 나옵니다. 지금 이게 모두 방응호 본인이 쓴 글입니다. 이제 논쟁이 되겠죠. 방응호가 기명이 된 것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냥 기명이 안 됐지만 보통 권도는 발행인이 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선의 관계는 정복과 피정복,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의 관계입니다. 네. 지배와 피지배,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가 아니고 내선 혼연일체, 그것이 바로 조선 통치의 대정신이며 미나미 총독이 주창하는 내선 일체의 원리이다. 네. 내선 관계는 한마디로 말하여 팔괭 이루의 대건국 정신의 발로이다. 그러므로 내선 관계는 동시에 신동아 건설의 기초요, 출발점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때 있어 우리는 내선 일체의 정신을 더욱 깊게 하고 병합 당시의 정신을 회상하여 실로 한 덩어리가 되어 이 난국을 돌파시키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자, 이 부분은 단순하게 파시즘에 대한 찬양 고무가 아니고 이러한 새로운 파시즘의 신짓을 창출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은 내선일체가 돼서 일본에서 죽자는 거예요. 혼혈체 되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완전히 녹아 들어가자는 얘기군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부터 돈 좀 내라가 나오는 게 국채를 사자라는 기사예요. 국채를 사자. 예, 같은 달 기사예요. 국채 실체는 이제 하나씩 조항이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채를 사자. 국채를 사자. 예, 국채 소하에 우리는 좀 더 이해를 가지고 좀 더 성의를 나타내야 한다. 네. 국가에 봉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길이 있으나 국채를 사는 것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이다. 한 장의 국채를 사는 것은 곧 군수 조달에 그만큼한 원조를 하는 것이요. 또 전쟁으로 국내에 흩어진 돈을 그만큼 국가에 회수시키는 것이다. 국민된 사람은 이때에서 한층 더 각오를 굳게 하여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국방 충실을 위하여 일치 협력하자. 네. 이런 정도는 강요해서 썼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네. 자, 근데 드디어 영미 경비를 외쳤는데 드디어 일본이 짐지만을 공습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진짜 방어모가 기명으로 글을 쓴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대동아 전쟁과 우리의 계례해서 타도 동양의 원구자, 원수들 이란 글을 조강 42년 2월호에 썼습니다. 그거는 그것도 오늘날 자꾸 반복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거니까. 적어도 진주만 공습을 어떻게 보는가 방어모가. 자, 기명글이에요. 볼까요? 자, 필승을 위하여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몇 가지 조건을 참고 삼아. 이거 얘기할 거야? 아니면 그 전에 거를 얘기를 하나요? 그것보다는 좀 이렇게 미국 태평양 함대가 영국 국동 함대가 이 부분. 알겠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와 영국 국동 함대가 황군의 기습적인 일격 아래에 박멸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그 순간 나는 실로 한없이 감격하는 동시에 통쾌하다는 느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지금 새삼스러이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미국과 영국 이 두 나라는 바로 동양의 원고자이며 동양 전체의 죄인이다. 이렇게 네. 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봅시다. 저희 전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 방어모는 파시스트죠? 이 파시스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방응모가 결국은 채권도 사자 그러고 또 진주만 공습에 대해서 정말 감격적인 어조로 만세를 불렀는데 그 귀결이 결국은 군수산업이군요. 이 군수산업 44년도로 가잖아요. 근데 군수산업까지 가기 전에 또 우리가 좀 뜻밖의 또 재밌는 게 오늘날 제가 연상했을 때 저는 아까 뭐냐면 우리가 파시즘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저는 조갑재 씨를 기억했어요. 조갑재 씨가 책을 낼 때 보면 뭐냐면 황인종과 백인종의 대결이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재생지 아니겠어 살면서.
그때 우리가 놀란 게 일본 파시즘의 어떤 원형을 보는 것 같았는데 네. 오히려 조갑제의 그 사상적 원형들을 가만히 보면 그 방어모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월간조선의 사장을 지냈던 조갑제. 예. 그것이 일제시대 때는 월간조강. 예, 물론 예. 방모와 이 조갑제 서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 네. 조강을 통해서 그 파시즘의 사상적 맥락들이 네.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부분을 지금 생략하고 있는데 예. 시간 관계상 방응모가 김영으로 또는 방응모 일거서 책임으로 있는 발행에 있는 조강의 논설들을 소개해드린 겁니다. 논설들을 곤두원들. 예. 이것은 그야말로 예. 일본인이 쓴 거다. 근데 일본에서도 그 뭡니까 아주 체제 수능적인 예. 그런 심지어 그 태평양 전쟁 때도 일본 내에서 반전 여론은 있었습니다. 분명히 탄압을 받아서 그렇지 예. 그런 양심적인 지식인들도 없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야말로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스러운 네. 그러한 논조를 폈군요. 예, 그 맞아. 더 일본에서로서 뭐냐 나온 게 또 국어를 상용합시다는 게 있었어요. 국어. 예, 국어 상용합시다인데 그건 제가 좀 한번 읽어볼게요. 아, 예, 그러세요? 네. 이거는 뭐냐면 1942년 6월호예요. 42년 6월호. 예, 6월호인데 예, 여기 보면 오늘날 반도의 재출발은 일본 정신의 체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일본 정신은 동아 신질서 건설의 기본 원리요. 그 문화권 내의 지도 원리다. 즉 일본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그것이 그 정신이 또 문화로 발전한다는 얘기죠. 예. 그것이 나아가서는 또 세계 신질서 건설의 지도 원리다 이런 얘기였어요. 예. 그래서 뭐냐 이것을 하루 빨리 체득하면 할수록 대동아 공룡권의 네. 건설이 빨라지는 것이고 또 반도인의 황민화가 빨라지는 것이다. 반도인은 조선인을 낮춰서 부르는 거예요. 네. 내선일체가 완도되었기 때문에 조선인이 아니라 반도인은 일본인이라는 뜻인데 네. 비칭이죠. 낮추는 거죠. 따라서 이 문화에 하루바삐 익히기 위해서는 국어의 학습에 힘써야 할 것이며 국어 상용에 적극적으로 하지만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국어가 일본어인데 예. 1942년이면은 예.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을 해서 예. 그래서 갈 때죠. 예. 그러고선 승기를 잡고 한참 승승장구. 예. 1943년인가요? 그때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서 예봉이 꺾이면서 네. 몰락이 시작되잖아요. 네. 42년이면은 계속 이기고 있을 때입니다. 예, 그때 뭐냐, 이제는 뭐죠? 단순히 전쟁에만 나간다는데 조선인이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잖아요. 네. 조선의 청년들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 뭐죠? 황민화를 당기기 위해서는 우리말을 없애고 일본어를 상용해야 된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아는 그 가수들도 네. 일본말로 취입을 하고 곡도 일본말로 네. 만들기도 하고 그랬을 때였고, 그 만국기 운동장에서 가끔 학교에서 운동회를 열 때 네. 만국기가 휘날렸잖아요. 예. 그 만국기도 사실은 이때 나온 거라면서요. 예, 그렇죠. 네, 이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예, 파갱유류의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만국기가 뻗어나간 이 모습이 그거 일본 해군에 예. 네. 물론 이제 그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지만 네네. 적어도 식민지 조선에 있어서는 그것은 일본에 뻗어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 당시 운동회 자체가 시국 일종의 행위였어요. 네. 예, 이런 친일의 최종 귀착지가 바로 군수산업이었잖아요. 군수산업인데. 그렇게 해서 1944년 9월 달에 예. 조선 항공공업 주식회사 창립 발견을 참여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여기 주주로 참여하고 감사역을 맡고 했는데 이 조선 항공공업 주식회사에서 뭡니까? 해군기 제1호, 제2호기를 제작하고 1945년 2월 22일 진공식까지 거행합니다. 전분 기업이잖아요. 와, 그러니까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전투기를. 그렇죠. 예. 큰 독점이죠. 그렇죠. 군수산업이야말로 정말 짭짤한. 예, 그런 독점 건데. 군수산업에 친일파대가 같이 모여서 만들어내고 그래서 같이 짬짬이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러니까 조선일보보다 더 큰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결국은 되러주고 말로 받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해방 후의 방응모 이력을 보면 민족주의 진영 혹은 진보적 민족주의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떤 얘기입니까? 그 해방 여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뭐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나오는데 이거 뭐 대단한 것 같죠?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까?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행정을 직하면 요란하지만 당시 언론사 사장이라는 주의가 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재력가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한 어떤 그런 사회적 지위고 아직 친일 청산의 문제에서 이 언론의 문제까지 안 갔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예. 좀 행색계나 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했고 그런 속에서 뭐냐면 돈이 있으니까 한독당 김구사전 계열에도 돈도 대주고 때문에 집도 대줬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거 있잖아요. 왜 갑자기 뭐냐
경교장. 경교장. 예, 아직 경교장 이제 최창학이지만 네. 이승만 쪽에다 이제 줄을 대기도 하고. 이승만 쪽에다가. 예,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돈도 내기도 합니다. 네. 예,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결과는 뭐냐? 제2대 민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나갔지만 낙선이에요. 경기도 양주 갑구에서. 일설에는 한독당의 재정부장을 지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물론 해방 이후 이야기인데 네. 이에 대해서는 1947년부터 한독당 재무부장을 맡았던 신창균이라는 분께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거짓말이다. 예. 또 박응모가 8.15 해방 후 조선일보를 복관해 계속 사장직을 맡아왔고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7월 6일 인민군에게 붙들려가고 9월 28일 개성 북쪽 서흥에서 트럭으로 강제 북송되던 중 미군부의 공습을 받아서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밝혀진 것도 오래되지는 않았죠. 네. 납북되어서 행방불명 처리되는데 이제 결국은 미군 공습에서 아이러니하죠. 9월 28일이면은 서울 수복일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박응모는 어쨌든 고인의 죽음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안타까운 것이지만 비극적이지만 이제 그 과거 행적들 봤을 때 결코 민족 언론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친일 반민정행자로서 명확한 족적을 보이고 있다. 2010년 12월 박응모 관계자들 조선일보 측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을 취소해달라면서 법원에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친일명 사전에 당연히 들어갔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친일 반민정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것이 이명박 정부 때까지 지속되면서 이명박 정부 때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된 공식 국가였어. 그 안에 위원들 가운데도 친일 청산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박응모는 어쩔 수 없이 됐단 말이에요. 너무 뚜렷하니까. 그래서 뭐냐면 재판의 내용 중에 하나 보면 아까 말씀드린 조선항공업 창립 발기 있잖아요. 항공 주식회사. 이 부분만 친일 반민족 행위라고 보지 않고 나머지는 다 인정한다. 지난주에 우리가 줄줄 읊었던 그 모든 행위가 사실이다. 친일 행위다. 이제 반민위원회는 그보다 좀 다른 그중에 추려서 냈죠. 낸 것들이 다 인정한다. 딱 한 개만 인정하지 않는다지만 이걸 마치 언론에서는 무리하게 기소한 것처럼 이상한 표현도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예, 딱 한 곳만 패소 판결 받은 거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1심에서 끝나지 않겠죠? 그래서 또 이제 고법에 항소를 했는데. 고법에 항소했어요. 여기서도 이제 패소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와서 이제 박응모는 이제 1월 12일 날 서울고법 행정 7부에서 이제 방응모 사장의 손자죠.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어요. 근데 재판부에서는 뭐냐면 아주 그냥 엄격하게 했어요. 민족적 지도자로서 비중이 큰 만큼 그로 인한 책임도 크다. 그 다음에 고난의 시기를 겪은 민족으로서 그 역사를 반성하자는 입장했을 때 방정 사장의 열행들은 반민특별법에 규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의 유형에 속함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사실은 뭐냐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서 법에서도 인정을 해준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방응모를 두 번으로 하려고 했는데 참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건넜던 게 많습니다. 이만한 거 수두룩하게 가져왔다고 못했습니다. 한 30초에 걸쳐서 방응모에 대해서 평가 좀 해주시죠. 저는 방응모나 이런 사람들이 애초부터 친일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광산왕으로서 그냥 살았더라면 모르겠는데 그가 조선일보를 인수하게 되면서 그는 사회적 입지를 꾀하게 됐는데 이 조선일보는 알다시피 항일 민족주로서의 과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이라크에서 인수할 때는 돈이 많아서 인수하거나 자기 개인의 입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못다한 안종 선생의 뜻을 계승하는 항일 민족주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만 비로소 민족 언론인을 할 수 있는데 뜻밖에도 그는 이 조선일보를 갖는과 동시에 친일을 시작하면서 항일 민족주의 조선일보의 치명적 오점을 남기면서 시작한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는 끝내 친일 행위로 일자 말까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해방 후에 그는 반성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반성을 절실하게 했다면 다시는 조선일보에 대해서 친일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큰 문제는 당사자의 반성도 없었던 것도 문제지만 오늘날 그 조선일보가 오늘날 친일 기득권 세력과 함께 거대한 권력을 행사해서 조중동이 다 같이 발맞추고 그다음에 정치권과 발맞춰서 오히려 반성 대신에 친일 청산을 반대하고 오히려 수구, 냉전, 독재 옹호하는 이러한 또 한 번의 역사적 적과를 짓는다는 점에서 저는
역사의 운중을 다시 알고 이 반성을 시작해야만 언론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족의식이 없고 역사의식이 없는 자본가가 얼만큼 나중에 거대한 악의 뿌리를 잉태하게 되는 것인가를 방응모의 그런 행적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